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윤호의 엑스파일, 말이 현실이 되는 예지몽을 꾸는 저의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포 라디오에서요, 예지몽을 꾸는 한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의 말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제가 여태까지 겪어왔었고, 제가 그렇게 행해지고 그렇게 말을 하다가 또는 때로는 그 꿈이 왠지 맞닿아 떨어지면서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던 경우가 우연치 않게 우연히 필연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도 그런 예지몽을 꾼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지몽, 자각몽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능력이 있었고, 그런 게 저도 모르게 그 공포 라디오를 그때 사연자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이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때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었지 이러면서 제가 되짚어보고 또 되짚어보면서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얼추 열면 19 정도는 거의 맞아 떨어지는 말이 했었고, 그런 꿈을 꿨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썰을 풀어보려고 이야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파를 제가 하나 만들어 왔고요. 이 보십시오. 암묵적인 암시가 뭔가를 말하는 듯해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얼핏 어떤 한 연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느닷없이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 얘는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요새 왜 방송이 안 나오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확히 이틀 있다가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하늘나라로 갔더라고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그때 소름이 끼쳤어요. 뭐야, 내가 그냥 말만 꺼낸 것 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네. 뭐지? 그때도 이해를 못했어요. 말 조심해야겠구나, 함부로 말을 꺼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일단은 그때는 그냥 우연이겠지, 그냥 우연적으로 그냥 말이 나왔었던 것 뿐인데, 던진 것 뿐인데 진짜 개구리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된 경우는 아니겠지 하는 그런 의심 아닌 의심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곱씹어 볼 때였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르구나, 뉴스에서 또 누군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지? 그 자세히 뉴스 내용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제가 이게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예전에 어떤 연예인의 남편이 번개탄을 이용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선택을 해서 간 거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어머니랑 저랑 봤을 때 그 번개탄 냄새를 맡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남편의 부인도 유명한 개그 우먼이었습니다. 그분도 지금 한동안 방송 안 하다가 요즘은 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 여자를 볼 때마다 TV 채널 돌리거나 꺼버립니다. 꼴 보기 싫다고. 그 프로가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말이죠. 근데 그 MC를 보는 사람의 모 연예인의 지인이 그때 한창 악플로 시달릴 때였어요. 괜히 뜻하지 않게 친하다는 이유만으로요. 근데 그 여성분이 저희 어머니랑 어느 날 밤에 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얘도 왠지 연관되었다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얘가 오히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피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에 편의점 일 갔다가 아침에 딱 집에 오자마자 뉴스를 딱 틀었는데 말이죠.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는 걸. 와. 그날 저녁에 공장에서 일 갔다 오신 어머니랑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공장 일 다닐 때였으니까 어머니가 일을 갔다 오고 났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어젯밤에 우리가 누구누구가 원래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름을 뉘앙스를 표현듯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다음날 뉴스 보니까 죽었어,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때 그거 얘기 듣고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이제 그런 다짐을 했죠. 함부로 입 밖으로 꺼내지 말자. 얘가 왠지 어떻게 될 것 같다. 괜히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왜냐, 그렇게 돼버리면은 뭔가 그게 현실이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사고사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꿈에 나타나면 죽는다.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또한 뭐였냐면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요. 누가 잠깐 나왔어요. 꿈에.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요. 그래서 다음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아이 뭐 그런 꿈을 꾸냐. 개꿈이구만. 막 이런 식으로 흘려 넘기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밤에 지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제가 꿈속에서 봤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한테 했었던 들었던 그 사람이 교통사고가 당해가지고 뭐 전치 몇 주 나와가지고 수술해서 병원에 있다는 거였죠. 그때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예지몽이고 자각을 하는데 저의 앞날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저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도 암시가 안 되어 있고 뭔가를 이렇게 뉘앙스를 피울 만큼 그거에 대한 앞은 보지 못하는데 남의 이야기를 말로 하거나 뜻하지 않게 누가 생각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호명을 하면서 말을 한다 싶으면요. 그 일들이 펼쳐져요.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좋은 쪽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고사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불행한 일이 겪게 되더라고. 언제였지? 잠을 자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여동생이 그 뭐 때문에 꿈에 나타났었어요. 근데 되게 깨름칙한 꿈이었어요. 여동생한테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근데 그날 어머니가 어김없이 여동생의 쌍둥이 조카 애들을 보러 이제 어머니가 집에서 나갈 때쯤이었는데 원래 항상 12시에 가시는데요. 아침 10시에 문자랑 전화가 여동생한테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못 받은 상황이었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나 봐요. 제가 안 받아서.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옷을 10시쯤 됐는데 벌써 옷을 홀레다보다 갈아입으시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날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지던 때였거든요. 그 이상해서 어머니한테 어머 왜 이렇게 일 어디 가시냐고 윤정이네가 왜 이렇게 일찍 가 이랬더니 전화가 왔는데 자기 휴대폰이 뭐 문제가 생겨서 그걸 좀 고치러 가야 되는데 애들을 엄마가 좀 일찍 봐줄 수 없겠냐고 자기가 일찍 나갔다가 바로 에이스 센터 갔다가 바로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삼성 강북 에이스 센터를 가려는 거였죠. 그게 미아에 있는데 마을버스 타면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여동생이 아침 일찍 이제 가려는데 집을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 보고 좀 더 일찍 와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옷 갈아입고 이제 가려고 할 때 저도 같이 갔죠. 왜냐면 그때 당시 애들이 지금쯤 3살 될 때가 아니라 거의 깐는 때다 보니까 어머니 혼자 애도 하나가 아니고 쌍둥이다 보니까 저도 같이 가드렸죠. 우산을 쓰고. 비가 진짜 많이 내렸거든요. 그리고 여동생을 데리고 엄마 모시고 여동생네 집에 갔죠. 여동생 벌써 나갈 차비라고 했더라고요. 애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요. 근데 그때 나갈 때 제가 여동생한테 무심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어제 꿈속에서 너를 꿨는데 꿈자리가 좀 별로 안 좋아서 그러니까 차 조심하고 비 많이 쏟아지니까 앞 잘 보고 조심히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여동생이 원래는 휴대폰 뭐 문제가 있어서 간 거였는데 동생이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니 뭐 그런 거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뭐 별일이 있겠어. 그냥 휴대폰만 그냥 점검차 고치러 가는 건데 그러면서 나갔거든요. 그리고는 엄마랑 이제 애들 이제 깰 때쯤 해서 이제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제 같이 또 있다가 애들 또 낮잠 잘 시간 되길래 좀 재웠죠. 좀 더 애기들이랑 갓난 아이들은요 역시 잠잘 때가 제일 예뻐 보이잖아요. 막 울고 막 떼쓰고 그러면 서로 어른 입장에서 못 알아듣고 애 보기가 힘드니까요. 아무튼 그러고 있다가 저랑 이제 어머니랑 좀 이제 축 처져가지고 이제 애들 옆에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여동생이 조용히 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휴대폰 더 상태 안 좋아서 맡겨놓고 아예 올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에? 이거 뭔 소린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기 거실로 데리고 나갔어. 야, 너 휴대폰 가서 그냥 뭐 배터리만 발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그 뭐 업데이트만 새로 받으면 된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근데 뭐가 문제가 있길래 그래? 했더니 하는 말이 오빠가 꿈을 꿨다 그랬지? 그러니까 오빠 꿈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라고 했잖아요. 우산을 접고
그 스마트폰에는 요새는 그 티머니가 내장이 돼 있잖아요. 삼성페이도 있고. 그 동생이 마을버스에서 내릴 때 이제 티머니를 딱 찍고 이제 내릴 때 그 휴대폰이 빗물에 그 우산 한쪽을 피고 한 손으로 이제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빗물이 이제 휴대폰 잡고 있었던 손에 닿았나 봐요. 그래서 좀 미끄러지면서 휴대폰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모서리 딱 떨어지면서 뒤에가 짱 하고 나가버린 거죠. 그게 원래 방수폰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동생이 고치려면 뭐 하루 정도 맡기셔서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방수폰 자체 재질이기 때문에 물이 또 물도 들어갔대요. 물이 그 보도블럭하고 그 내려서는 그 사이에 떨어진 거다 보니까 그래서 맡기고 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꿈이 이상하게 잘 맞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하고는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여동생을 꿈에 봐도 함부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 거를.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그때 뭐였지? 아, 꿈속에서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 누군가가 뭔가를 강렬하게 보고자 이걸 느끼게 되면은 그게 각인이 돼서 또 꿈에 나타나서 형상화된 경우도 일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꿈 중에서 일부 면모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언제였지? 그때는 꿈을 꿨어요. 근데 가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었어요. 내가 처음 가본 장소고 와보지도 않은 곳이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낯설고 왠지 거기가 한 번쯤 와봤을 법한 곳인 때가 간혹 꿈속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한 달 안에 그 장소에 제가 가 있게 돼요. 처음 가본 곳인데 여기 어디서 낯설고 익숙한데 어디서 봤지 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소름이 쫙 끼쳐 올라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꿈속에서 제가 갔었던 그 장소가 거기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제가 거의 3일 동안 똑같은 꿈을 꾸면서요 막 쫓기는 꿈을 꿨어요. 근데 어느 대단한 무슨 건물이 있고 그 골목의 사이길로 막 도망가는 꿈을 제가 항상 꿨었거든요. 사거리처럼 된 그 미로처럼 된 골목길 라인이었는데 그리고 그 꿈을 항상 같은 위치에서 같이 꾸고 또 깨어나고 그럴 때 당시였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아는다니까 일주일이 딱 되는 그날 저희 동네 그 앞에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생겼는데 그때 한창 어렸을 때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거의 달동네처럼 이렇게 집이 다닥다닥 붙어서 산 아래 쭉 내려오는 집들이 많은 집터들이었거든요. 골목길들도 많고. 근데 그 위에 쪽 어떤 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면요 특유의 그 불 내는 냄새가 있어요. 고무탄내가 난다 싶으면요 무조건 100%불 난 거니까 주변을 잘 유심히 훑어보십시오. 그때도 어김없이 불이 났다고 하면서 고무탄내가 진하게 날 때였거든요. 언덕바지에서 내려올 때 학교 초등학교 그쪽 앞에 쪽 그 동아파트 자리에서 지금 아파트 단지가 생겼으니까 뭐 그런 일은 없는데 그래서 소방차들이 오고 막 난리 났을 때 소방대원들이 초년길이니까 거길 잘 못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학교 주로 갈 때 그 길로 다니기도 하고 돌아올 때도 그 길로 미로 찾기처럼 해서 오거나 아니면은 아버지랑 같이 가끔 놀이터 근처 갈 때 그 길로 많이 간 적이 있다 보니까 제가 길잡이가 돼줘서 소방대원을 데리고 그 길을 사이사이 골목길을 뛰고 돌면서요 그 불나는 장소까지 갔어요. 소방차가 거기까지 못 들어갔거든요. 이 큰 길가 쪽에 세워놓고 호스를 겨우겨우 연결하고 다른 지역적 또 소방대가 와서 또 연결하고 호스를 해서 겨우 꼈거든요. 수압은 좀 떨어졌지만 거의 집은 거의 다 탔죠. 거의 갈 때쯤 됐을 때. 그리고는 제가 좀 칭찬도 받기도 했지만은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제가 돌아오는 길에 혼자 그 어둑한 그 저녁길을 그 골목길 사이에서 돌아오는데 순간 멈춰서 서게 됐어요. 소름이 또 돋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내가 며칠 전에 꿈속에서 본 데인데 3일 동안 내가 누군가한테 쫓겨서 온 장소고 공간인데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처음 초년생이었던 그 길을 거기를 또 가게 됐고요. 또 자주 가던 그 길도 뜻하지 않게 꿈에 봤다고 해서 3일 동안 쫓겨 다녔다고 해서 그 글 라인을 통해서 불을 끄고 갔던 그 광경이 와 현실처럼 이렇게 내비쳐졌을 때는요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최근에 몇몇 연예인들이 뜻하지 않게 제 입에서 입이
말로 나올 때가 있었어요. 얘는 잘 뭐하고 지내려나? 얘는 잘 지내고 있나? 한창 이슈가 되고 그랬는데, 아니면은 뜬금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이 언급이 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뉴스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연관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명시를 하거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최초로 제가 소름 끼쳤고, 두 번 다치 말이 씨가 되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말자고 다짐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언제였냐면 그때였어요.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지인의 누구에 대해서 호명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엄마랑 저랑 같이 부정적으로 막 얘기하고 그 당시에 다음날 바로 자살한 그 극단적인 선택한 뉴스가 바로 또 터졌을 때, 일명 그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전문가들 앉혀놓고 막 뉴스 진행자들이 얘기할 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아, 이거는 베르테르 효과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내가 이거를 맞췄구나. 암시에 뭔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가 됐고 현실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꿈속에서 간혹 제가 아는 지인이나 아니면 일부 연예인에 누가 나타났다 싶으면요, 함부로 입으로 말을 할 수 없이 함구하고 다니게 되었어요. 최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작은아버지 모시고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강제로 작은아버지 이상하게 내쫓고 싶더라고요. 나쁘신 분은 아닌데, 제가 싫으신 분도 아니지만은 이상하게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내쫓고 싶더라고요. 술 먹고 오셔서 막 이불 깔고 주무시길래 하려고 하길래.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셨고, 아버지는 계속 웃으시면서 저를 반기고 있었고, 그리고 꿈자에서 깼거든요. 근데 그날 여동생한테 엄마를 모시고 갈 때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할까 말까 했어요. 대신 여동생네 집 갔다 오고 나서도요, 저는 저희 집 빈 수학이랑 제 휴대폰을 계속 봤어요. 혹시라도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 따라서 혹시나 연락하신 몸으로 혹시나 같이 가시게 된 건 아닌가 싶어서요. 예. 병안이나 노안으로 이렇게 가시게 됐을까봐 겁이 난 거예요. 근데 그날 어머니가 집에 저녁에 제가 모시고 올 때 이 얘기를 어머니한테 꺼냈어요. 작은 아버지를 사실은 엄마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찜찜한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작은 아버지랑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자려고 했는데, 내가 작은 아버지를 강제적으로 막 내쫓다시피 여러 번 해가지고 보내드렸고, 그리고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는 잠에서 깰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처음에는 별로 대꾸도 안 하고 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셨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심 어머니도 또 걱정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아버지 발인할 때까지만 해도 작은아버지가 유일하게 같이 있었던 형제 중에 한 분이셨는데 좀 많이 연로하시고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예전하고 다르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꿈속에서 아버지가 모시고 온 작은아버지를 배척하거나 내쫓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그날 저희 집 빈 수학에 전화벨이 울리고, 그리고 오늘 그때 당시 어머니 모시고 갈 때 여동생네 주변에 까마귀가 울 때 돌아가시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참 뭐랄까.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그 공포 라디오에서 예지를 할 수 있는 꿈을 꾼다는 사람에 대한 사연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겪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런 걸 불현듯이 겪어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암묵적인 암시나 아니면은 누가 꿈에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그 전날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그날 저녁에 누군가가 폄하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지목돼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지목되었던 사람이 또다시 똑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사고를 당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꿈속에서 누군가를 보거나 아니면은 가끔 저도 모르게 입속에서 맴돌던 누군가의 이름이 호명이 될 때면요, 말하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참습니다.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진짜 그게 현실이 되고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듯이 이렇게 펼쳐지니까 나름 그게 겁이 나고 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꿈을 꾸면요, 어떤 꿈을 꾸십니까? 그리고 그 꿈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누군가를 만났다고 해서 그걸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말할 때, 그리고 낯선 장소, 한 번도 안 가본 장소를 갔다 왔을 때, 현실에서 그 장소가 버젓이 존재했었고 그곳을 가서 그때 꾸었었던 꿈에 대한 걸 자각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두려움을 느끼시게 됩니까? 저는 그런 두려움과 시각과, 그리고 제가 말로 인해서 어, 하늘로 갔었던 분들도 여러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극히 그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암시를 하거나 예시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윤호의 엑스파일, 오늘의 이야기는 말이 현실이 되는 예지몽을 꾸었었던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뭔가 암묵적인 암시를 하거나 누군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불길한 징조에 암묵적인 암시를 하는 장소나 그 공간에 가시게 되더라도 다시 현실 세계에서 그것을 맞닥뜨리게 된다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도 내지 마시고요, 혼자만 아는 비밀로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엑스파일, 말이 되는 현실이 되는 예지몽을 꾸는 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후원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